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못 나왔는데 그동안 수업 잘 들으셨는지. 오늘은 전체 10번째 중에 9번째 수업이고요. 그래서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고,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RNN에 대해서 잠깐 렉처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Graph Convolutional Network, 줄여서 GCN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왜 써야 되고, 어떤 뭘 하는데 써야 되고, 뭘 하는데 필요해서 왜 써야 하며, 그 동작 방식이 왜 어떻길래 저희가 배웠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뭐가 다르길래 저런 비슷한 이름이 붙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서는 그 CNN을 배우고 나서도 이제 레즈넷이나 뭐 다른 거 같은 그 어드밴스드 스트럭처를 배웠는데, 그런 어드밴스드 테크닉이 GCNN은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파이토치로 GCN을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분자 그래프로부터 그 로그피라고 용해도 비슷한 분자의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번 시간 그 리뷰부터 해볼게요. RNN이라는 거는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이미지 같은 이제 2D 픽셀 밸류 그런 애들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럼 텍스트나 뭐 음성 데이터 같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퀀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럼 좀 다른 그 구조가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 줄여서 RNN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RNN의 구조는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 어떤 셀들이 그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센텐스에 단어 혹은 캐릭터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시퀀셜하게 뭐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시퀀셜하게 계속 쭉 있다 보면 깊이가 깊어지는 효과가 나니까 저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건 시그모이드 아니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네요. 탄 H 함수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그레디언트를 초록색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보시면 양 끝단으로 갈수록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보다 뒤에 있는 그 얕은 쪽에 인풋에 가까워 있는 애들은 저 그레디언트 값에 또 다른 그레디언트 값이 곱해져서 자기의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체인 룰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값이 0에 가까워 버리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CNN에서도 있었고 RNN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했던 구조가 이제 LSTM이라는 구조였는데요. LSTM이라는 구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되게 약간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시그모이드나 탄 H를 취하면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또는 탄 H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을 이제 어떤 그 코에피션트로 사용해서 이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코에피션트를 붙여서, 얼마나 큰 코에피션트를 붙여서 합한 다음에 다음 셀로 넘길 것이냐,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게이트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적절한 비율대로 이렇게 섞어서 다음 이제 셀로 전해주는 게 이제 LST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든 스테이트를 보면 이제 다른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이제 곱셈과 더하기 연산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중간에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는 이유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양 끝단에서 이제 그게 있어서였잖아요. 그 그레디언트 값이 0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결국 다음 셀로 전달되는 값인 히든 스테이트에는 아무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깊어지더라도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문제를 잘 겪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LSTM의 문제는 이런 게이트 연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산량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좀 계산이 오래 걸린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GRU 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딱 봐도 아까랑 비슷한 스트럭처로 돼 있죠.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이루어진 게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걸 합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LSTM과 다른 점은 게이트의 숫자가 더 작고 그래서 계산량이 더 적고 그 다음에 다음 셀로 넘겨주는 값이 LSTM 같은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 두 개였는데 이 GRU 셀 같은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 하나여서 역시 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낮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능을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LSTM과 GRU 밑에 MUT는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무시하시고요. LSTM과 GRU를 보면은 이제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GRU의 장점은 그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훨씬 낮다.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NN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전산과 수업을 들었거나 뭐 그래서 자기는 그 전산에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안다.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배울 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CNN을 할 때 배웠죠. 어떤 필터를 이렇게 쭉 이동시키면서 그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그 새로운 값을 얻어내는 뭐 그러한 연산이었죠. 그럼 그 단어는 알고 네트워크는 뭐 뉴럴 네트워크일 거고 그럼 그래프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죠. 그럼 그래프가 과연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결국에 저희가 뉴럴넷으로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숨겨진 값 예를 들면 뭐 이미지의 라벨이라든지 센텐스의 뭐 의미라든지 그런 값을 뽑아내는 걸 피처를 추출해내는 걸 이제 주로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까지 표현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셀 그리드 형태로 픽셀이 배열되어 있고 그 픽셀이 이제 흑백 이미지일 경우에는 채널 하나 주로 보통 0에서 255 사이의 값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색 이미지,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RGB 값으로 3채널 그래서 각각 0에서 255의 값이 3개가 한 픽셀당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띄웠고 그 다음에 RNN에 적용되는 센텐스나 뭐 그런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텐스를 예로 들자면 그 시퀀셜을 구성하는 이제 워드 같은 하나의 단어 또는 하나의 그 글자, 캐릭터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를 이제 그 2D 필터를 이제 이미지 위에서 이동을 시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뭐 정보를 추출을 했고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텐스에 워드가 계속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잘 뉴럴 네트워크에서 추출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이미지나 센텐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다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에서 사용되는 이제 소셜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나와 다른 내 친구 간의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얼마나 친밀한지 아니면 뭐 그 친구를 맺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각각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제 담고 있는 소셜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영상 이런 데서 활용되는 3D 메쉬 이제 뭐 입체 구조를 이제 삼각형이 여러 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기에 사용되는 3D 메쉬가 있고 또 화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분자 그래프, 몰레큘러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의 특성은 다 이제 그래프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럼 그래프라는 거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라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이제 전산 분야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래프라는 거는 벌텍스는 이제 하나일 때 벌텍스라고 부르고 여러 개일 때는 벌티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벌텍스의 셋과 엣지의 셋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그래프는 이런 이제 한국말로 하면 꼭지점이죠. 이런 벌텍스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엣지가 뭐 어떤 두 벌텍스 사이에는 없고 어떤 두 벌텍스 사이에는 있는 이런 엣지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vertex set과 엣지 set을 둘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저희는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vertex를 이제 개수만큼 찍고 그다음에 그 엣지 셋에서 엣지들을 이렇게 다 그리면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vertex set과 엣지의 set으로 그 전산에서는 그래프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방향이 없잖아요. 엣지에 그냥 이어져만 있는데 방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한 벌텍스에서 다른 벌텍스로만 갈 수 있고 그 반대로는 할 수 없는 이런 건 directed graph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그림 같이 그 방향성이 없는 경우는 undirected graph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엣지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벌텍스와 벌텍스 간의 거리 또는 그 엣지의 중요도 뭐 이런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엣지에 그러면은 그러한 값을 이제 뭐 5, 뭐 4, 뭐 이렇게 엣지마다 값이 있다면 이런 거 weight라고 부르고요. 보통 뭐 distance라고도 하고 weight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weighted 그래프라고 부르고 원래 그림같이 이제 weight가 없는 거는 이제 unweighted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소셜 그래프나 몰레큘러 그래프 같은 게 어떻게 그럼 실제로 이렇게 전산에서의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면 뭐 소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 벌텍스는 뭘까요? 각 벌텍스는 뭐 유저겠죠. 사람들의 그러면은 그 벌텍스는 또 정보를 담고 있겠죠. 사람들의 정보.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뭔지, 나이는 뭔지, 직업은 뭐고, 성별은 뭐고 이런 각자의 벌텍스가 또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엣지는 그럼 뭐가 될까요? 네, 릴레이션십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릴레이션십이 되겠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친구는 언제 맺었는지 뭐 친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좋아요는 뭐 서로 몇 번 눌러줬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엣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학에서의 뭐 몰레큘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는 그럼 뭐가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자가가 되겠죠. 각 몰레큘에 있는. 그럼 그 벌텍스가 담고 있는 정보는 이 원자의 기호는 뭔지, 뭐 탄소인지, 뭐 산소인지, 그 다음에 얘 뭐 케미컬 밸런스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톰들 간의 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1차 결합인지, 뭐 2차 결합인지, 뭐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엣지에 담겨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텍스는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앞으로는 거의 노드라고 부를 거라서 노드라고 하시면 그냥 벌텍스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벌텍스의 셋과 엣지의 셋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냐 전산에서는 이제 컴퓨터한테 주려면 뭔가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뭐 정보의 형태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배울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에서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여기 위에 두 개가 써 있죠.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각각의 벌텍스, 즉 노드에 담긴 정보들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고요. 그다음에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 벌텍스 간의 커넥티비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 번호를 붙여줬고 각각의 노드에 번호를 붙여줬고 각각의 노드에는 뭐 색깔 같은 정보도 있네요.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먼저 엣지 같은 경우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라는 걸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이제 여기에 n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n by n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n by n의 크기를 갖고 각 로우가 나타내는 게 이제 각 i번째 로우가 나타내는 게 i번째 노드의 정보예요. 그건 피처 매트릭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잘못 나왔는데 이제 ij가 나타내는 게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ij번째 이렇게 쓴다는 거는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에 있는 이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aij가 나타내는 거는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0,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i번째 로우가 나타내는 거는 i번째 노드에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그 다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첫 번째 로우를 보시면 이제 1번, 첫 번째는 1번 노드에 대응되죠. 1번 노드와 첫 번째 값은 0인데 그러면은 1번과는 그 자기 자신과는 즉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1이니까 연결이 돼 있고, 3번에는 1이니까 또 연결이 돼 있고, 4번에는 0, 5번 0이니까 4, 5번에는 연결이 안 돼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가 엣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 매트릭스라는 걸로 이제 각 노드의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이 피처 매트릭스의 크기는 n 바이 피처 개수, 뭐 f라고 하죠. 이 f는 저희가 설정해줌에 따라서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값입니다. n은 그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지만요. 네, 그러면 n 바이 f의 사이즈를 갖게 되는데, 이 피처 매트릭스를 x라고 부른다면 그럼 여기서 x, i, j, 즉 x의 i번째 로우, j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나타내는 거는 i번째 노드의 j번째 피처가 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피처가 뭔지가 안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색깔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 RGB 값을 나타내고, 뭐 네 번째는 transparency, 투명도의 값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색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노드 2와 노드 3 같은 경우는 똑같은 노드잖아요. 똑같은 빨간색의 이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색깔밖에 없다고 하면 두 노드는 완벽히 같은 노드니까 노드 2번과 노드 3번의 피처들이 다 같은 걸 볼 수 있고, 또 노드 4번과 노드 5번은 똑같은 노란색의 노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0과 1로만 나타내줬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 뭐 RGB 바르려면 0에서 255의 값, 뭐 그런 걸로 이제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넥티비티만 나타내는 경우에는 0과 1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드에 이제 이 엣지의 뭐 종류나 정보를 추가로 또 담고 싶을 때에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값을 0과 1 말고 뭐 더 다양한 값으로 주거나, 또는 엣지 매트릭스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따로 정의를 해서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엣지의 커넥티비티만 나타내는, 그래서 0과 1의 바이너리 값을 가진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이런 행렬을 막 곱하면서 그 각각 제가 막 설명을 i, j번째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이제 행렬을 계속 곱해나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 부분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딱 머릿속에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셔야 나중에 막 이거 곱해지고 저거 곱해지고 했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프 컨보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미지나 뭐 시퀀셜 데이터가 아닌 그래프라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겠구나 라고 일단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래, 피처를 뽑아내는 건 알겠는데 컨볼루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도 어쨌든 컨볼루션 연산을 하겠다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배웠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다시 보면서 컨볼루셔널 연산이 정확히 뭐였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이제 CNN 할 때 썼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동작하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 여기서는 32바이 32바이 뎁스가 3, 왜냐면 RGB 3채널이니까 뎁스가 3짜리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보다 작은, 여기서는 5바이 5바이 3 필터를 썼는데요. 그보다 작은 5바이 5, 뎁스는 똑같이 3. 만약에 얘가 뎁스가 64였다면 이 필터의 뎁스도 똑같이 64였고요. 필터의 뎁스는 그 인풋 텐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사이즈는 저희가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이제 필터 사이즈 또는 커널 사이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작은 필터가 있고, 그러한 필터를 덮어 씌우고 이미지상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5바이 5니까 하나가 이제 한 층에 25개의 웨이트가 있고 뎁스가 3이니까
총 75개의 파라미터가 있겠네요. 저 필터 안에는. 그럼 그 75개의 값과 그 덮어 씌운 데에 해당되는, 그럼 여기도 이미지에 똑같이 덮어 씌웠으니까 75개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값을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합쳐서 하나의 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러한 필터를 이렇게 쭉 이동을 시키면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이 슬라이딩 시킬 때 몇 칸씩 건너뛸 거냐를 스트라이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 텐서의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외부에 제로 패딩을 덧댄다고 했었죠.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제로 패딩을 스트라이드만큼 건너뛰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값이 따다다다 계속 나올 텐데, 그러한 거를 이렇게 쌓아서 새로운 텐서를 만드는, 이런 게 컨볼루셔널 연산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필터 하나마다 이제 두께 1짜리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필터를 하나만 씌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씌워서 이제 그 아웃풋 텐서의 뎁스는 필터를 몇 개 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필터를 64개를 썼으면 아웃풋 이미지는 뭐 28 곱하기 64가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의 이런 거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컨볼루셔널 연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일단은 그 아웃풋 뉴런, 어쨌든 이 값이 어떤 뉴런에 들어가잖아요. 또 다음 뉴런에 그 뉴런이 이제 볼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이 뉴런에 대해서는 이만큼이 이제 그 범위겠죠. 그래서 이런 걸 리셉티브 필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쌓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펙티브 리셉티브 필드가 점점 넓어지는, 얕은 쪽에서는 리셉티브 필드가 작고 뉴런의 깊은 쪽에 있는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는 넓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그리고 그 필터를 이렇게 쭉 슬라이딩 하면서 나온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렀고요. 네, 이러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웨이트 쉐어링인데요. 웨이트 쉐어링이 뭐냐면, 저희가 MLP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MLP에서는 그 어떤 레이어에 있는 하나의 노드가 그 이전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와 다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살짝만, 만약에 어떤 웃는 얼굴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 픽셀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없겠죠. 제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때 지금 값이 다 시프트 됐으니까 되게 다른 값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어떤 작은 필터를 이렇게 쭉 이동시켰는데, 결국 그거는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작은 웨이트를, 그 전체 이미지가 다 그 웨이트가 적용이 되잖아요. 물론 필터가 달라지면 웨이트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훨씬 적은 양의 웨이트를 전체 픽셀들 또는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그 똑같은 웨이트를 공유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걸 저희가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거는 RNN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LSTM 셀들의 웨이트는 그 계속 쌓는다고, 여러 개의 셀들이 있다고 해서 그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다 똑같은 웨이트를 썼었죠. 어떤 단어로부터 그 의미를 추출해내는 똑같은 웨이트를 썼으니까 이것도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웨이트 쉐어링을 했는데, 이런 웨이트 쉐어링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적어진다.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전체 데이터가 이제 쓰게 되니까 파라미터의 수가 적어지고요. 그럼으로써 그 모델 캐패시티가 낮아져서 오버피팅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값들도 적어지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로컬 피처, 이미지에서는 로컬 피처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이미지에서는 그 필터가 적용되는 그 리셉티브 필드라는 그 작은 영역에, 로컬한 영역에서의 정보를 이렇게 빼내게 되니까 그런 로컬한 피처들을 배우게 되고, RNN에서는 그 단어마다의 로컬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로컬 피처를 배우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Translation Invariance, 얘가 MLP의 경우에는 픽셀 하나만 이렇게 시프트 돼도 그 값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웨이트를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픽셀이 하나 달라진다고 해도 그 웨이트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웨이트에 적용되는 값들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딱히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죠, 결과값이.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 좀 달라져도
좀 뭐 시프트 되거나 뭐 그런 식의 트랜슬레이션이 있어도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도 이런 장점을 가져가야겠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얘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니까 CNN을 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미지가 아닌 그래프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결국에 그러면 CNN 레이어를 하나 거치게 되면 그 하나의 레이어는 그 액티베이션 맵에 있는 값들을 바꾸잖아요.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받아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값을 가진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맵 안에 있는 값들이 그 이미지 또는 그 액티베이션 맵의 상태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피처들이 담겨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밸류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정리하자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액티베이션 맵의 밸류가 그 이미지의 특성을 담고 있는 정보인데 그거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그 액티베이션 맵의 밸류가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프의 상태를, 그래프의 정보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이미지는 액티베이션 맵에 있는 밸류들이 그 이미지의 상태가 뭐다, 이미지에 담긴 정보가 뭐다를 결정을 하는 값들이었는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노드에 담긴 밸류가 이제 노드의 피처, 아까 그 노드 피처 매트리스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지금 이 그래프 형태는 바뀌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2O라는 분자가 있으면 O가 가운데 있고 HH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 형태잖아요. 그 형태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 노드 정보만 각각의 O와 H 노드 안에 있는 이 정보만 바뀌게 되면 그 정보들이 그 얘가 뭔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상태가 뭐고 그 그래프가 담고 있는 정보가 뭔지 이런 걸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래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면 어떤 그 노드의 정보, 즉 노드 피처 매트리스가 그 안에 있는 밸류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결국 중요한 건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노드 피처에 담긴 값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다. 네, 그걸 저희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로부터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타당할 거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컨볼루션이니까 컨볼루션은 어떤 작은 웨이트를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 연산이었는데 중요한 특성은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로컬한 이 값 근처에 있는 값들만 웨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로컬한 피처를 배운다. 이게 또 하나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그 뉴런이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된다. 어떤 전체 데이터의 정보를 하나의 뉴런이 이게 다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로컬한 부분에, 그래프의 어떤 로컬한 부분에 있는 정보를 이제 뉴런이 받게 되고 그걸 리셉티브 필드라고 한다 했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었죠. 그런 특성을 그럼 그래프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리셉티브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노드의 피처를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각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 피처 매트리스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n개의 노드가 있는 그래프일 때 n 바이 피처 개수, 그래서 n 곱하기 f의 이런 그 쉐입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로우가 의미하는 게 i번째 로우가 의미하는 거는 i번째 노드의 피처들이라고 i번째 노드의 상태, i번째 노드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레이어를 하나 거쳐서 이 노드 피처 매트리스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이 각각의 로우를 즉 각각의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러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의 정보만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막 여기 수식이 적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W는 웨이트고요. 이 L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L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H는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히든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MLP에서는 어떤 하나의 레이어에 있는 값들을 그 히든 스테이트라고 불렀잖아요. 히든 레이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CNN의 경우에는 어떤 액티베이션 텐서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를 겁니다. 각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의.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H1 히든 스테이트의 첫 번째 로우 이 친구죠. 근데 그게 L번째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L번째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그 히든 스테이트, 즉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첫 번째 값과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근처에 있는 애들만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그래프의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붙여졌다고 할 때 이게 오타네요. 이게 1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H1에 L 플러스 1, 즉 그 하나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H1의 정보는 자기 자신이랑 뭐 막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 정보를 자기 자신의 웨이트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2번과 3번과 4번 만약 여기 5번이 붙어 있다고 하면 5번은 받지 않겠죠. 왜냐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연결되어 있는 H2의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를 곱하고 H3의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를 곱하고 H4의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뭐 바이아스를 더해서 이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는 이건 시그마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걸 다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다음 레이어의 값을 업데이트하면 되겠다. 이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처럼 어떤 로컬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노드가 받은 거는 1번, 2번, 3번, 4번 노드의 정보만 받아서 다음 뉴런에 전달을 해주는 거고 연결되지 않은 5번, 6번, 7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1번 노드의 정보는 1번 노드 근처에 있는 그 로컬한 정보를 뽑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처럼. 그리고 또한 이 웨이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웨이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 즉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도 그 어떤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어떤 노드의 정보는 약간 다 그 구조가 비슷할 거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같은 이 피처의 순서가 다 똑같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어차피 얘네들도 다 비슷한 애들이니까 같은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제너럴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LSTM에서 각각의 워드에다가 다 똑같은 웨이트를 곱해줬던 것 같이 왜냐면 워드는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네들도 각각의 노드의 피처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을 거니까 같은 웨이트를 쉐어링해서 곱해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낮추고 이제 에피션시도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컨볼루션 레이어의 두 가지 특성이었던 웨이트 쉐어링과 이제 로컬 피처를 뽑아낸다라는 거를 둘 다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요. 네.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시그마를 써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계속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구현할 때는 그러면 1번 노드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다 보고 걔네랑 연결되어 있는 걸 웨이트 타급해서 더한 다음에 2번 노드로 넘어가서 2번 노드에 뭐가 연결되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종합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3번 노드 뭐 연결되는지 다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이제 포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스트럭처를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나타내는데 그럼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가 결국은 커넥티비티를 담고 있는 값이잖아요. 담고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한 번에 행렬 연산은 GPU가 되게 잘하는 거니까 빠르게 병렬화해서 이런 행렬 연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결국에는 이게 요 위의 식이랑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왜 그런지가 살짝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면서 한번 하나하나 찬찬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이러한 그래프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러한 그래프에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5x5가 될 거고요. 사이즈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ij번째 값이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0과 1로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해보면 이제 자기 자신과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는 일단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그럼 0과 1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1, 0과 2는 아니니까 0, 0, 3 아니니까 0, 1. 1번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0이랑 연결되어 있고 2랑 연결되어 있고 3이랑 연결되어 있고 4랑 연결되어 있네요. 다 연결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2번, 1번, 4번이니까 이렇게고, 4번 같은 경우는 0, 1, 3과 연결되어 있네요. 0, 1, 3이니까 1, 1, 1, 0. 네. 이렇게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노드 피처 매트리스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사이즈는 여기는 5, n by 피처의 개수,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10으로 할게요. 이건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의 정보가 하나의 로우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5개의 로우로 각각의 노드의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웨이트를 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얘는 하나의 로우잖아요. 전체 매트리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H1L이고 얘가 WL이라서 이게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걸 행렬로 쌓을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 번 하는 거면. 그래서 행렬 자체로 곱해버립시다. 그래서 H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서 이 H는 이 노드 피처 매트리스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by 10이면 여기다가 10by 5의 사이즈의 웨이트를 저희가 만들고 곱해주면 결국에는 20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H1과 어떤 웨이트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고 얘가 곱해져서 결국에 각각의 H1, H2, H3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다 더한 거죠. 다 실제로 더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행렬로 나오죠. 그럼 이거 5x5의 행렬이 나오겠네요. 이걸 곱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얘의 ij번째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이 나타내는 거는 얘랑 얘가 곱해진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의 그 컬럼이, 웨이트의 하나의 컬럼이 잠시만, 이렇게 곱해지니까 맞구나. 네. 이 하나의 컬럼이 이제 하나의 필터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1의 정보에다가 어떤 1번 필터를 거친 값이 요게 나오고요. 컨볼루션에서 어떤 이미지의 어떤 로컬한 영역에다가 어떤 필터를 거친 값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H라는 어떤 정보, 이 H1이라는 노드에다가 이런 로컬한 값에다가 어떤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하나의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정보에다가 다른 웨이트를 곱해서 다른 필터를 씌워서 또 하나의 값이 나왔고, 이 웨이트에다가 또 이 똑같은 값에다가 다른 웨이트를 씌워서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하나의 로우가 새로운 그 첫 번째 노드의 노드 피처가 되겠네요. 결국 이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값은 다 첫 번째 로우의 피처로부터 나온 거고, 거기에 각각 어떤 서로 다른 필터들을 곱해준 거니까 어떤 정보들,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나머지도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HW,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를 곱해준 값의 ij번째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i번째 노드에 j번째 필터를 씌운 값, 즉 새로운 i번째 노드의 정보들이 이렇게 로우로 쌓여있는 형태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곱하겠대요. 곱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요게 지금 HW니까 얘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얘도 5x5니까 5x5 곱하기 5x5가 되겠네. 아, 잠시만요. 아, 이게 5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말했는데 얘는 10으로 고정이지만 얘는 이제 뭐 64, 뭐 128 같은 저희의 필터 개수, 제 하나의 컬럼이 필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터 개수가 되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값이고, 이게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5바이 저희가 아까 씌운 필터 개수 64라고 한다면 이런 사이즈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드제이선시 매트리스를 곱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요 하나의 로우가 의미하는 값은 각각의 로우에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를 곱해서 나오면 또 어떤 5x5가 나올 텐데, 아니지 5x64가 나올 텐데, 둘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해보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하면 첫 번째 값이 나오겠네요. 여기 있는.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첫 번째 값은 1이 곱해져, 얘는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얘는 0이니까 안 들어가고 얘도 0이니까 안 들어가고 얘는 1이니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얘가 합쳐진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이 값들을 잘 보시면 0번째 노드랑 1노드랑 자기 자신이 0번째 노드랑 1번이랑 4번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이 0번째 노드는. 근데 여기 보시면 0번째 노드의 어떤 값과 1번째 노드의 어떤 값과 4번째 노드의 어떤 값은 들어갔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애들의 값은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결국 근데 얘가 이제 계속 똑같은 얘가 1, 1, 0, 0, 1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니까 계속 곱해져 나가서 이 값을 채우게 되니까 이 로우가 의미하는 바는 이 로우에 담겨있는 값들은 얘네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의 피처들을 합한 값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럼 결국 이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친 것과 똑같다.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의 정보만 가져와서 합쳐서 넣은 거다. 결국 여기까지 한 게요. 이제 바이아스는 뭐 일단 고려하지 않을게요. 실제는 들어가겠지만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은 이 1번 노드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다 111로 되어 있고, 그게 여기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모든 노드의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더한 게 이 로우에 들어가겠고, 뭐 4 노드는 0과 1과 3이랑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1, 1, 0, 1, 1이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번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의 값들을 다 받아들여서 여기에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만 씌웠을 뿐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즉 아까 히든 스테이트는 노드 피처 매트리스라고 그랬죠. 새로운 다음 레이어에 업데이트된 노드 피처 매트리스, 저희가 아까 여기서 하나의 레이어라는 거는 노드 피처 매트리스를 업데이트한다고 했죠. 그게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새로운 값은 자기 각각의 노드의 근처에 있는 애들의 값들만 받아들여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 효과를 냈고, 그리고 그 웨이트들은 다 똑같다. 여기서 웨이트를 곱할 때 필터마다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의 필터 내에서는 같은 웨이트들이 서로 다른 노드에 곱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웨이트 쉐어링을 하고 로컬 피처를 뽑아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포문을 막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아니라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걸 구현함으로써 GPU에 넣었을 때 훨씬 빠르고, 그 다음 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것도 그 병렬화돼서 훨씬 빠르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구현하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타당한 스트럭처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요? 네.
네, 이게 H죠. 네. 네, 이거는 이제 HL,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노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거기에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게 이제 이거죠. 네. 아, 네. 만약에 여기가 0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가운데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담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첫 번째 노드에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인데 새로운 밸류인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전 값은 안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 01001을 곱하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다 0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근데 새로운 스테이트를 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전 값을 안 받고 하는 거는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일 텐데 어찌 보면 그 정보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분자에 대해 적용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노드가 처음에 탄소였는데 하나의 레이어를 거치니까 얘가 탄소였다는 정보는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정보에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각행렬 다 1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네, 이거는 그 전사안에서 다루는 그래프의 제너럴한 그런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연결돼 있으면 전사에서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그려져 있으면 이제 자기 자신과 보통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쓸 때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대각선 값이 다 1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컬럼이랑 로우의 차이요. 네. 네, 네. 아,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단 웨이트의 차원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 요 이전 레이어에서 얘가 이제 이전 레이어의 어떤 스테이트잖아요. 노드 피처 매트릭스인데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이제 로우 개수는 항상 그 처음에 노드 개수로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래프의 노드를 막 중간 하나 빼버린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 구조는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5로 계속 가져가고 이 컬럼의 개수는 이전 레이어에서 이제 필터를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CNN에서 필터를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뎁스가 결정되듯이 얘는 컬럼 개수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랑 이제 행렬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10이어야겠죠? 로우는 10이 아니면 행렬 연산이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컬럼의 개수는 제가 각각의 컬럼이 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필터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필터라는 거는 어떤 필터에 있는 특정 고정된 웨이트를 쭉 이동을 시키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의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이 콜럼에 있는 값이 얘랑 도트 프로덕트 되고 얘랑 도트 프로덕트 되고 얘랑 도트 프로덕트가 될 텐데 그래서 이 값들이 나오겠죠? 될 텐데 이제 서로 이 각각의 로우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 다른 노드들의 정보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노드, 즉 다른 곳에 있는 정보들이지만 똑같은 값을 똑같이 곱해줬잖아요. 필터에서 똑같은 웨이트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서로 다른 곳에 다 똑같이 곱해줬듯이 얘도 그럼 얘도 어떤 필터처럼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하나의 피처를 이제 이 노드 스테이트로부터 뽑아내는 좀 더 복잡한 피처를. 그리고 그럼 그 컬럼의 개수는 이 하나의 컬럼이 필터니까 필터 개수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마다 저희가 CNN에서 각 레이어마다 필터 수를 몇 개를 써줄 거냐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처럼 얘도 실제 구현을 할 때는 각 레이어마다 필터를 몇 개 쓸 거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조절할 수 있는 값으로 네, 만들 겁니다. 이 웨이트요? 얘 초기 값이요? H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룰 그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요만큼 같은 경우에는 뭐 CH 뭐 아이오딘 뭐 이런 원자들 중에 얘네가 어떤 원자인지를 표시하고 또 밸런스는 몇인지 또 뭐 그런 다양한 원자들의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제 뭐 화학 분야가 아니라 뭐 소셜 그래프 같은 경우라면은 뭐 이름은 뭔지 뭐 이름은 뭔지가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어떻게 잘 해서 이름은 뭔지, 성별은 뭔지, 뭐 직업은 뭔지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구현할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그땐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이렇게 짜니까 막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고 그러는데 혹시 막 이런 막 행렬 차원 바뀌고 각각의 값이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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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실습에 할 거는 어떤 분자의 로그피라는 어떤 특성을 저희가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걸 통해 이런 GCN을 통해서 어떤 그 그래프 전체의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그럼 노드마다의 그런 그 로컬한 정보도 뭐 알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알 수 있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CNN에서도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씌워서 왜냐면 거치고 나온 값은 되게 고차원적인 다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자로 펴가지고 fully connected를 붙여서 저희가 뭔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런 GC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readout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거친 다음에 fully connected를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뽑아냈잖아요. 그런 정보를 뽑아낼 건데 그러면 이제 그 fully connected가 전체 노드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프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각 노드마다 정보를 뽑고 싶으면 그 각 노드마다 이제 fully connected를 따로 달아서 다양한 값을 노드의 값들을 예측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마다 이제 그 필터의 개수, 즉 추출할 피처의 개수는 계속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뭐 여기 레이어스는 10개였다가 여기 레이어스는 64개였다가 여기에 뭐 더 깊어지면 뭐 256개였다가 그 레이어마다 결정되는 값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이 연산이 하나의 레이어를 거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거의 아웃풋인 얘를 받아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연산을 또 하겠죠. 또 다른 웨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레이어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거기에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각각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의 정보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컨볼루션이니까 컨볼루션을 했으니까 액티베이션을 씌워주면 다음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는데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그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노드마다 이런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노드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그래프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 노드 배치만 이렇게 바꿨을 뿐 노드의 특성과 그 엣지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그래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표현하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이렇게 바뀌어 버리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걸 표현하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바뀌잖아요. 그 로우의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얘네는 같은 그래프니까 저희가 뭔가 피처를 뽑아낼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순서가 다르게 돼 있다고 다른 값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readout 레이어라는 걸 거치는데요. 이제 이 readout 레이어 역할은 이런 걸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를 준다라고 하는데, permutation은 얘네가 이렇게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이런 걸 이제 이런 거의 셋들을 permu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permutation이 어떻게 돼 있든 관계가 없게, invariance하게, 네, 그런 역할을 이제 readout이 수행해 주게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그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 H가 있을 거잖아요. H 뭐 L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 레이어에 여기다가 MLP를 이제 통째로 씌워준 다음에, MLP를 씌우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벡터의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MLP를 씌우고 액티베이션을 씌우면 퍼뮤테이션하게 인베리언트하게 된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다른 방법이 많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고, 구현하기도 이게 제일 쉬우니까 저희는 이따가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배우고 뭐 액티베이션 배우고 그걸 어떻게 쌓아서 했는지를 봤던 것처럼, 여기서 오버롤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인풋이 오고요. 그래프 형태의 어드제이선시 A와 노드 피처 X로 나타내어지는 인풋을 받고, 그거를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쭉쭉쭉쭉 거친 다음에, 물론 여기 마지막에다가 액티베이션이 계속 있겠죠. 거치면 이제 이 노드의 정보는 이제 여기에서 얘랑 얘를 받아서 이 정보가 새로 생기고, 또 얘를 받아서 또 생기고 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정보를 얘가 최종적으로 담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readout 레이어를 거쳐서 하나의 벡터 형태로 만들고 permutation invariance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NN에서 fully connect를 거기에다가 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 프레딕터, 즉 얘도 fully connected로 구현할 건데요. 프레딕터 레이어를 거쳐서 결국 저희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프로퍼티를 얻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따가 할 분자로부터 이제 로그피 값을 어떤 분자의 특성을 얻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X와 A는 분자를 하나 예를 들죠. 예를 들면 CH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노드가 5개죠.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는 5×5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탄소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랑 연결돼 있으니까 1, 1, 1, 1, 1이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이렇게 있겠죠.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와 각각의 노드 특성을 갖고 있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 X, 얘 사이즈는 5× 피처 개수, 저희가 설정해준 피처 개수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첫 번째가 탄소니까 이 탄소는 탄소고, 그다음에 밸런스는 몇이고 뭐는 뭐고, 이런 피처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걸 받아서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요거에서 이제 C에 원래는 얘에 담겨 있는 정보, 즉 이거죠. 이 한 줄, 한 로우, 한 벡터 얘가 있을 텐데, 얘가 그래프 컨버전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 업데이트 된 거는 이 자기 자신의 정보와 나머지 애들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얘네들의 정보를 다 더해서, 다 웨이트를 곱하고 더해서 얻은 게 새로운 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요 X 또는 H 똑같은 건데,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가 0이었다가 H 1이었다가 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거를 계속 쌓으면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고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얻었던 것처럼, 얘도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더 분자 전체에 대한 제너럴한 정보랑 또한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거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컨볼루션 레이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떤 5× 어떤 피처 개수 128이라고 한다면 128에 그게 생길 거고,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생길 거고 거기에 read out 즉 그냥 MLP죠. 그걸 거쳐서 이렇게 permutation invariance하게 만든 다음에 또 fully connected 즉 MLP를 쭉 거쳐서 어떤 하나의 값을 예측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저희가 실제 로그핏 값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걔랑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이잖아요. 리그레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 MSE 로스를 주로 쓴다고 했었죠. 얘랑 얘를 뺀 거의 제곱을 로스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측한 프레드 y와 실제 y를 빼서 제곱한 값을 로스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겠죠. 여기서 업데이트되는 웨이트 값은 얘는 MLP니까 거기 웨이트들이 업데이트 될 거고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요 필터 컨볼루션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 필터에 들어있는 웨이트 값들 적절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값들이 업데이트 돼서 결국에는 로그 P를 예측하는데 적절한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요 웨이트 값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트레이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 분자로부터 로그 P 예측하기 위한 간단한 정보부터 딥커질수록 더 복잡한 정보를 뽑아내게 되고 그걸 풀리 커넥트에 집어넣어서 결국엔 로그 P를 잘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하려는 거는 뭐 이미지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냐 뭐 센텐스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특수한 스트럭처를 저희가 따로 디자인한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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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뭐 어떤 특정한 뭐 고분자든 저분자든 그런 분자를 받아서 로그피라는 어떤 특정한 뭐 프로퍼티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니까 이제 로그피를 뭐 예측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독성 물질이냐 무독성 물질이냐 클래시피케이션도 물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로스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된다는 점 외에는 똑같겠죠. 네, 제너럴 스트럭처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GCN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저희가 이제 다 배웠고 CNN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CNN에서 썼던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어떻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셉션 모듈 기억나시나요? 네, CNN에 썼던 인셉션 모듈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이제 어떤 레이어에다가 특정한 사이즈의 필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이즈의 필터를 씌우고 그거를 컨카트네이트 시켜서 다음 레이어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이런 게 이제 인셉션 모듈의 특성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뎁스가 이제 원래 거보다는 커지게 되니까 뎁스가 무한하게 커지게 되고 계속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보틀넥 효과를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뎁스도 적절히 조절하고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도 네, 좋게 만드는 뭐 이런 게 인셉션 모듈이었죠.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사이즈의 필터를 씌우자.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럼 이거를 과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결국 필터 사이즈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건데 필터 사이즈는 결국 다음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잖아요. 그 필터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 뉴런은 더 큰 범위의 값들을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리셉티브 필드는 만약에 얘를 받는다면 얘를 중심으로 몇 개 거리까지 떨어져 있냐 얘는 이제 첫 번째 거리가 1인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2인 애들은 이것까지 포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3인 애들은 뭐 이런 애들까지 포함을 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얘 노드 스테이트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까지 다 보게 되면 리셉티브 필드가 큰 거고 3으로 큰 거고 그 다음에 주황색까지만 보게 되면 좀 더 작은 거고 바로 옆에 있는 빨간색 애들만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거겠네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멀리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담아서 보느냐가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셉션 모듈은 다양한 크기의 그 리셉티브 필드를 가진 애들을 쓰자. 이게 인셉션 모듈의 그거였는데 그럼 얘를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그렇죠.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한 번 곱해주면 이제 요 아까 말했듯이 이 빨간색 바로 근처에 있는 애들까지의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곱해주면, 즉 그래프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얘 근처에 있는 애들의 정보가 얘의 그 거리가 1인 애들에 있는 정보도 들어가고, 얘의 거리가 1에 있는 애들도 들어가고, 얘의 거리가 1에 있는 애들도 들어가게 되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2로 커지겠네요. 두 번째만큼 가까이 있는 애들로 커지겠네요. 이게 헷갈리시면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곱해보시면 그러면은 좀 약간 복잡하겠지만 그 거리가 2인 애들까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셉션 모듈을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갈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한 번만 해서 아까 여기서 빨간색에 있는 애들의 정보까지만 받아들여서 넘겨줬고요. 다음으로 얘 같은 경우는 두 번 해서, 얘 두 개의 웨이트는 달라요. 근데 왜냐면 필터 사이즈가 클수록 웨이트도 많아졌잖아요. 컨볼루션에서. 그것처럼 얘도 필터 사이즈가 커지면 웨이트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번 하면은 거리가 2인 애들까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취합해서 넘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가 3인 애들까지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넘겨서 이제 잘 컨카트네이션 시키고 뭐 에버리지 시켜서 다음으로 넘겨주면 인셉션 모듈처럼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구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인셉션 모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그리고 또 레즈넷에서는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었죠.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뭐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그냥 원래 계속 깊이 쌓으면 깊이 쌓을수록 뭐 트레이닝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중간을 이렇게 바로 이어버림으로써 이 전체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복잡한 매핑을 한 번에 배우지 않고 일단 여기까지 그대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럼 요 x에서 요 다음까지로 가는 요 fx만큼의 정보만 얘가 배우고 똑같이 얘도 요만큼만 배우고 요만큼만 배우고 약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거의 범위를 이렇게 좀 줄여서 쉽게 만들어 줌으로써 트레이닝을 좀 더 잘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런 그 스킵 커넥션을 썼고, 구현은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됐었죠. 심플하게 화이트호치에서도 그냥 플러스 하나로 구현이 된 걸 저희가 봤고요.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뭔가 딱히 다르지는 않겠네요. 그냥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만 주의할 거는 이제 필터 사이즈가 달라져서 이제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뭐 n 곱하기 피처 개수라고 했잖아요. 이 피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더하려면은 그 매트릭스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크기를 똑같이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거 빼고는 뭐 그거는 이제 레즈넷에서도 똑같이 거기서도 이제 뎁스가 달라지면 뎁스를 맞춰주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아니면 또는 맥스 풀링으로 크기가 달라지면 크기를 맞춰주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거 똑같이 크기만 맞춰줘서 더하면 심플하게 레즈넷과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리고 참고로 이번 강의는 김우영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 화학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CS 아니지 화학과 400번째 과목인데, 네, 그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연구실에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이라고 이제 이거는 그냥 똑같은 비율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아이덴티티의 정보랑 이걸 통과해서 나온 정보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가 RNN에서 그 게이트라는 걸 썼었잖아요. 시그모이드 같은 걸 거쳐서 0과 1의 값으로 하고 그 0과 1의 값의 비율로 0.4가 나왔으면 얘는 0.4만큼, 얘는 0.6만큼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거를 계속 거쳤잖아요. LSTM이나 GRU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게이트 Z를 예측해서 게이트 Z를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뭐 식이 막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H에 웨이트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웨이트 곱하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웨이트 곱해서
뭐 바이아스 더해가지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씌워가지고 뭐 하나 구하겠다. 그 뭐야 LSTM과 GRU에서 나왔던 그 시그모이드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Z를 학습을 함으로써 그 로그피 이런 걸 뽑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비율이 뭔지를 얘가 학습을 하게 하자. 그래서 그 비율대로 이 두 정보를 받아들이자라는 게 이제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이고요. 네, 이것도 저희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텐션이라는 테크닉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NN에서는 안 썼던 거고 안 썼던 건데 네, 이걸 구현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개념 자체는 심플한데 뭔가 구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데 다 똑같은 비율로 더해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럼 얘네도 적절한 비율이 있지 않겠냐. 아까 그 Z처럼 그 비율도 다 학습을 해보자. 그 비율도 학습을 해서 이제 그 알파라는 걸 만들고 그 비율을 담고 있는 매트릭스인 이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코에피션트 곱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곱해주는 그 엘리멘탈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그걸 학습을 해서 엘리멘탈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적절한 비율로 받아들이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어텐션의 그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그 알파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거냐는 이 알파도 어쨌든 하나의 게이트잖아요. 어떤 코에피션트니까 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RNN에서 썼던. 그러니까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알파 ij라는 거는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 간의 이 상관관계의 중요하면 더 많이 섞어야 되고 안 중요하면 좀 덜 섞어도 되겠죠.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hi의 스테이트와 hj의 스테이트에다가 웨이트를 적절히 잘 곱하고 어떤 펑션 f를 잘 씌워가지고 알파를 결정하면 되겠다. 그럼 그 적절한 펑션 f는 뭘 거냐? 뭐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랩에서 이제 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 식의 의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 분? 아직까지는 그냥 어텐션이 이거는 아직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각각의 이 업데이트를 할 때 각각의 노드와 노드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파라는 코에피션트로 줘서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에서 Z라는 비율로 섞었던 것처럼 얘도 알파라는 비율로 섞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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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넣겠다. 학습을 시키죠. 넣습니다. 왜냐면 여기 W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W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게 있네요. 그래서 얘는 C도 있는데 그래서 저런 파라미터들을 어쨌든 로스에 따라서 Z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 웨이트도 업데이트가 되지만 저 웨이트들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알파가 그러면 점점 변하겠죠. 이렇게 또 그 적절한 비율로 저게 학습이 되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전산에서는 주로 그 벌텍스의 셋과 벌텍스는 노드라고도 부르고 벌텍스의 셋과 엣지의 셋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저희가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줬고요. 노드의 개수 곱하기 피처의 개수의 사이즈를 가지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엣지 같은 경우는 그 커넥티비티를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 얘의 사이즈는 노드 개수 곱하기 노드 개수로 사이즈가 결정되는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로 그 두 가지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이유는 웨이트 쉐어링을 함으로써 웨이트 쉐어링의 장점을 얻고 그다음에 로컬 피처를 뽑는 그 컨볼루션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그래프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에 웨이트를 곱하고 거기에 어드제이선시 매트리스를 곱하면
이런 게 되는구나를 저희가 실제로 하나씩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고요. 베이직한 스트럭처를. 그리고 얘도 어쨌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니까 그러면 CNN에서 썼던 그 다양한 어드밴스드 테크닉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는데, 인셉션 같은 경우는 그 인셉션의 특성은 이제 필터 사이즈, 즉 리셉티브 필드가 다양한 애들로 이제 다양한 애들을 다 적용시켜보자, 이게 인셉션의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그런 효과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한 번 씌우면 가까이 있는 애들, 두 번 씌우면 거리가 2인 애들, 세 번 씌우면 거리가 3인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번 씌우느냐로 리셉티브 필드를 조정함으로써 그런 인셉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요. 스키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만 잘 맞춰서 더해주면 된다,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또 하나로 추가로 된 거는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이라고 그 섞는 비율을 학습을 함으로써 잘 섞도록 하자, 그게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이었고요.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노드를 업데이트할 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의 값들을 이제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걸 다 똑같이 가져오지 말고 적절한 코에피션트 알파를 가져와서 그 알파도 학습을 해가지고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처럼 똑같이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어텐션의 개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실제로 이걸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